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저는 사실 음, 내년에 비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제가 약간 그래도 영어가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럴 때가 오히려 되게 위험한 때인 거 아시죠? 그런가요? 걱정돼요. 약간 못 알아들을까 봐. 아, 비자 인터뷰 그 질문을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왠지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리젝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론 그 제가 마음을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래. 이 사람들이 나를 자를 생각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네. 저는 작년에 리뉴를 했었는데, 맞죠. 그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그 전께. 음. 그래서 급하게 한국을 이제 2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나 라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도 가기 전에. 아무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영어가 예전 처음 비자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이 얻었다고 했지만, 근데, 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음. 하하호호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처음 비자 인터뷰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심지어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비자가 오픈된 게 국가가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딱 비자 힘든 인터뷰 시기. 잡는 것도 엄청 막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막 그 대사관이 여는 날짜도 되게 한정적이고 그 줄도 원래 그렇게 긴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물 밖까지 줄 서 있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거는 아마 그래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진짜 사람 음. 많구나. 그래가지고 막 긴장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거 물어보잖아요. 너 전공 뭐야? 근데 아,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 전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이렇게나 드문데 내가 어떻게 과연 그쵸.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설명할 수 수 있으면. 있을까? 예, 그게 진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 진짜. 그때, 솔직히, 저는 첫 인터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엄청 떨었거든요. 아,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이, 정말 혼자서 버벅버벅 그 앞에서 인터뷰할 때 버벅버벅 했고, 음. 다시 질문을 물어봐 달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 느낌상 조금 약간 힘들었던 경험, 그런 느낌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음. 작년에는 그거와 달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스몰 토크 하는 느낌. 아, 발전됐군. 이웃 사람이랑 그 스몰 토크 하는 느낌으로 끝났어요, 저는 아, 작년에. 근데 사실 또 그게 그거잖아요. 인터뷰라고 하지만 이게 막 어떤 룸에 들어가서 막 오피셜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서서 아니니까, 예, 맞아요. 그냥 창구에서 은행에서 얘기하듯이 그냥 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맞아, 맞아. 이 단어 선택이 주는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음, 쉽게 먹으면, 음, 음, 음. 어, 그냥, 맞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 영어 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아, 하긴 그럴 예, 수 있다. 근데 너무, 이게, 이 비자 연장이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음,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2주를 어, 그 슈퍼바이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슈퍼바이저는 그래서, 영어로 하게요? 상사분한테, 상사분한테, 있잖아요. 네, 상사분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잠깐 2주 잠깐 갔다 와도 되냐. 그래서 음, 이렇게 잠깐 진짜 비자 때문에 갔다 오게 됐죠. 근데 그 이유가 거기잖아요, 이제 저도 광화문. 맞죠? 그쵸, 광화문. 미국 그쵸. 대사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죠. 그래서
서울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나요? 대구도 있나? 하나밖에 아, 없나요? 저한테 제일 가까웠던 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밖에 고려를 안 해봤네요. 저도 아니, 다른 그랬던 거. 곳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아니었나?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요. 한번 왜냐면 인터뷰를 예약을 할 때 그 네. 로케이션을 예약을 했던 것 같은데, 선택을 했던 것 오, 같은데,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 네. 근데 또 그거잖아요. 사실 비자가 만료가 되면 출국은 말고 만료돼도 출국은 되지만 이제 입국이 안 되는 그거잖아요. 트래블링이 안 되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음, 비자가 익스파이어가 돼도, 만료가 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쵸. I-20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출국은 할 수 있는데, 입국을 못 하는 거죠. 비자가 음, 없는 채로는. I-20만으로는. 그러니까 I-20만으로는 이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으나, 그 음, 기간 안에는 체류는 할 수 있으나, 비자가 이제 만료가 되면 출국한 이후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저도 했던 게, 굳이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지 않으면 굳이 리뉴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안 할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만료가 되면 리뉴가 아니라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아, 이제 진짜? 다른 거예요? 익스파이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갔다 왔던 거였거든요. 그게 좀 뭔가 오, 다를까 봐서, 그 아, 프로세스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근데 똑같이 뭐 저희가 인터뷰 여기서, 신청하고, 예, 맞아. 여기서 약간 그 이름들을 정리하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자는 저희가 학생 신분이니까 F1 비자를 해서 학생 비자, 그러니까 그쵸. 유학생 비자를 쓴 거고, 네, 그리고 다른 비자 종류도 많죠. 엄청 많죠. 엄청 엄청 많죠. 많고, 뭐 J1이나 H1이나 취업 비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네, 뭐 종류가 다르지만 그냥 보통 이제 그 미국을 여행하고 싶으면 에스타, 그쵸? 이스타 에스타 비자. 맞죠? 이스타 비자로 해서 맞아요. 90일 동안은 비자가 없이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으로는 맞아요. 상관이 없지만 오래 체류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죠. I-20를 설명해 주세요. 음, I-20는 국가에서 이제 주는 이제 다큐멘트가 아니라 그 그쵸? 아, 이게, 인스티튜션, 네, 어, 그 맞아. 근데 이게 또 학교에서 주는 거죠. 세비스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 가지의 기관이 지금 얽혀 아, 있는 건데, 맞네, 하나는 맞네. 이미그레이션 센터, 그 음, 이미그레이션 거버먼트 그 인스티튜션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그쵸. 발급기관, 그쵸. 학교에서 이제 I-20를 발급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 자신. 이렇게. 음, 세 가지, 뭐 두 가지로,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음. 프로세스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프로세스를 네. 뭐, 거쳐야 인스티튜션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니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제가 피본 사건들이 많았죠. 아,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저 아이테니 안 갖고 나갔잖아요. 한국에 갔는데, 어디로요? 아이테니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아, 아이테니가 나갔었어요. 진짜 아주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테니에는, 아이테니를 안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 갖고 갔는데, 네. 아이테니에 그 학업 만료 기간 적혀 있잖아요, 졸업 기간. 그쵸, 그쵸. 이 아이테니의 만료 기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테니의 만료에 전에 이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국 절차에 아, 문제가 그것 생겼고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제가 또 설득이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그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죠. 최대한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들고 나가야 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트를 다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큐멘트를 그 입출국 때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페이퍼들은 뭔가 정부 관련 어떤 것들을 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야, 막, 맞아요, 드라이버 맞아요. 라이센스 리뉴할 때, 맞아요. 혹은 뭐, 혹시나. 텍스 낼 때, 혹시나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맞아, 맞아. 이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막,
이제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 그러니까 면허증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다 있어서 그냥 갔는데, 갑자기 달라 하면 이제 한 번 더 로드트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랬답니다. 아, 그거를 저도 안 그랬어요. 해서, 그래, 그걸 모르고 신나게 이제 가볍게 갔다가, 그러니까 로드트립이라고 하면 집이랑 이제 그 B&B라고 하는 차 관련해서 정부, 뭐라냐, 동사무소 비슷한 곳을 왔다 저, 갔다 하려면 보통 이제 편도 한 20분 걸렸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음, 그거를 이게, 한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했죠. 그 다큐멘트가 와, 없어가지고. DMB 잘 골라야 돼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한 번에 말해주는 DMB가 있고, 그 프로세스마다 다시 가져오라 하는 DMB가 있어요. 저 거기 그 안 아, 가져왔는데. 아, 이거 DMB 얘기 또 진짜 한참 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그쵸, 그쵸. I-20가 중요한 서류고, 그 다음에 I-94 요구하는 곳이 좀 있죠. 그래서 I94도 항상 컴퓨터에서 항상 다운받고 가는 게 마음 편한 다큐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그렇죠. 안 되면 맞아요. 적어도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맞아요, 항상 그걸 맞아요. 켜놓고, 켜놓은 상태로 가. 달라고 하면 맞아요. 보여줘.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요. I-24는 뭐냐면 입출국 기록서예요. 그 I-94. 국가 네. I-94. 미국 국가 웹사이트에 이제 보면은 자기가 입출국한 기록이 있는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근데 그래서 왜 그리고 요구하는지 항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그 음, 페이지에는 제일 최근에 맞아요, 들어온 맞아요. 최근 나랑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해요. 이걸 봐서 뭐 어쩌겠다는 거지? 약간 이런? 그래서 저도 왜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음.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가져가야지. 맞아. 뽑아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약간 네. 뽑아간다는 그거를 말을 하니까 순간 생각난 건데 네. 한국보다 미국은 그런 정보기관에 뭘 제출한다거나 그럴 때 아직까지도 페이퍼로 아직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음, 페이퍼로,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뭐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다큐멘트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음, 아직까지는 정보 관련해서 일하는 뭐 텍스라던가 아니면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던가 그런 거는 맞아요. 다 이제 실물, 다큐멘트를 실제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잖아요. DMB 가보면은 다 줄 쫙 서 있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얘 또 주봐주잖아요. 사실 저희 주에서는 그게 온라인이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이 되는 인구가 한정적이에요. 아, 시티즌이라거나, 한정적. 이제 아, 그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 기준으로 온라인 리뉴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희처럼 그 음, 사람들은 자주 리뉴를 안 해줘도 되니까 좋죠. 그쵸, 그쵸. 맞아요. 뭐 모든 문제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자주 리뉴를 해도 항상 다큐멘터리를 까먹는다. 그때 아 뭐 가져갔더라? 항상. 와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니까. 그게 문제야. 아 진짜 웃겨. 또 비자 관련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OPT가 또 좀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죠. OPT랑 SMPT 이렇게. 그쵸, 그쵸. 어. OPT. OPT는 체감으로 겪은 레슨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된다. 음, 진짜 그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기관이다. 정말 감히. 제 경험을 빗대어 얘기해 보면 2년 전에는 2달 만에 나왔는데 이번 최신 거는 4개월하고 반 만에 나왔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다. 정말. 그러니까 OPT가 뭔지를 얘기를 하자면 어떤 한 디그리를 졸업한 학생에게 그 전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워크 그쵸, 퍼밋 그쵸.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크 퍼밋인데 그걸 신청을 하면 그 퍼밋에 관련된 카드가 나오고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맞죠. 그게 아니면 그래서, 사실 F1 어, 비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F1 활동을 비자는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죠. 그쵸, 네. 불법이죠. 불법이죠. 오직,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건 이제 학교 내에서 맞아요. 알바를 활동, 한다거나 맞아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F1 비자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OPT가 이제 풀 네임이 뭐냐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이제 음, 기회를 F1 비자를 갖고 있는 수련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STEM이라는 메이저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STEM 맞죠. 외의 메이저들은 최대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F1 비자 소지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그 OPT를 국가 관련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하면 EAD라는 카드, 실물 카드를 메일로 주는데 그 카드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USCIS라는 이민관리국 맞나? 이민국. 이민국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 나 여기서 일하고 있다. 맞아요. 왜냐면 일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90일이 90일이 넘으면 넘으면 OPT 기회가 날라가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이 하나씩 와서 체크하기에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EAD 카드가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실제로 엄청 가능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랩코멘드 항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로케이션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그게 이제 맞아요. 기본적인 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OPT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알아두면 좋은 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워크 퍼밋이라고 했는데 OPT를 사용할 때 파이낸셜리 셀러리를 받아서 하는 잡이 굳이 아니어도 뭐 벌룬티어라던가 아니면 인턴십이라던가 그런 걸로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딱히 막 금액적 제한이 있지 않지. 맞아요. 그 금액적 제한이 없지만 그 제가 알기로 시간 제한이 있어요. 최소 20시간은 일해야 20시간은 일을 하거나 볼런티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턴을 한다거나 맞죠. 20시간 per week 맞죠. 주에 이제 2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미니멈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네. 가장 좀 그 OPT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그 기준을 되게 네.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봤을 때, 사실 금액도 음,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금액도 아니고 맞아요. 시간도 아니고 단지 내 전공과 연관성을 맞아요. 확실히 지을 수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제일 큰, 이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의 이 시스템 자체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항상 이 내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선스트리닝 전공인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OPT를 사용하게끔. 그거 외에는 사실 꽤 자유로운, 그쵸? 자유로운 그거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음, 하다면, 인턴을 하고 싶다면, 인턴이나 아니면 그 어떤 기회라도 하고 싶다면 좋은, 맞아요. 기회가 아닌가. 맞죠? OPT라는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뭐 아무리 나중에 한국에 졸업하고 돌아간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일하는 경험을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저도 동안은. 완전 동의하지만, 이 OPT의 가장 쓰레기 같은 점은 돈이 네. 비싸고, 아, 맞아, 맞아. 그쵸. 신청할 지원금이, 때 네, 비싸고, 그거의 그리고 단점. 기간을 알 수 없다는 점. 이 시스템의 문제는 이 모든 리드를 그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는 것밖에 맞아요. 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게 정말 차라리 그게 뭐 정말, 기간을 정해주고 빠딱빠딱 해준다면 저는 만약에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게 영향을 준다? 저는 그러면 그게 딱히 음, 음, 물론 많이 썼으면 좋겠지만 그 두 가지 점은 USCIS에서 고쳐야 하는 이렇게 그쵸. 말해봤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그쪽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받는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할 때가 많죠. 그쵸. 지원하면서 유용했던 정보나 사이트나 있으셨나요? 저는 학교 워크샵이 아주 도움이 됐었고, 음, 그래서 학교 쪽에 그 정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음, 구글에 쳐서 이제 그러니까 이민국사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OPT 음, 웹사이트 읽어보고 그게 음, 가장 확실하니까.
맞죠?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면 저는 이제 DSO라고 이제 학교의 맞죠. 인터내셔널 센터 그쪽에 이제 관리하시는 DSO가 분, 포지션, 네, 네. 학교 DSO는, 포지션이죠, 포지션. 네. 그래서 DSO라고 하면 이제 사람인데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이민국 관련해서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메일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맞아요. 세세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가 말한 워크샵도 DSO들이 다 진행하는 거예요. 워크샵이 좋았던 이유는 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아, 어떤 게 아하, 바뀌었고, 뭐 금액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관심 음,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시간 내서 가보면 정보도 많고, 그리고 되게 깨놓고 얘기해줘요. 그 대충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고. 어, 음, 이 정도 걸릴 거다.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 오케이 하면서. 아, 아하, 쉽지 않네요. 비자든 뭐든 정부 관련된 그쵸, 것들은 쉽지 다 않죠.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 잘 되겠죠?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